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보험 수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 수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쳤을 때에 지금 1차 시험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자, 우리가 보험 계리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험 계리사 수학의 1차 시험과 또 2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어지고 총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지죠. 자, 이 보험 수학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이 보험 수학이라는 요 과목 안에는 크게 세 과목이 들어있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미분과 적분 9문제, 그리고 확률 통계학이 15문제 정도, 그리고 순수한 보험 수학이 16문제 정도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미분 적분은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쳤을 때에 그 수능 시험에 나오는 미분 적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과 출신으로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굳이 요 1번은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과 출신으로서 소위 여러분들이 초월함수의 미분과 적분 이런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분들은 요 미분 적분 강의도 꼭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번째는 요 확률 통계학이 지금 15문항 정도 출제되는데 여기 확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배웠던 확률 통계 수준이 아니고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학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보험 수학에서 출제되는 요 확률 통계학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선생님 강의를 할 거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 통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 미분 적분 내용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는데 기본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과 수준의 미분 적분의 내용을 몰라가지고는 요 확률 통계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요 고등학교 수준의 미적분 외에도 소위 이중적분, 중적분이라고 하는 요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 중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선생님이 별도로 강의해서 보충을 해 놓을 테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이과 수준의 미적분과 이 중적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이 요 확률 통계학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확률 통계를 공부하실 때는 확률 통계학 그 학문 자체는 대단히 어렵지만은 우리 보험 수학에서 출제되는 수준은 그렇죠. 여기 우리가 한 중급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그 선생님이 해주는 문제만 충분히 풀어보시면 그렇죠. 거의 한두 개 외에는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요 보험 수학, 자, 요 놈이 문제인데, 자, 요 보험 수학 문제는 16문항 정도 출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보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미분 적분과 요 확률 통계를 또 모르고는 이 보험 수학 공부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 왜 시험에서 우리가 1차 시험에서 요 세 가지를 다 시험으로 출제하느냐 하면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아야 얘와 얘를 알아야 또 이 보험 수학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요 미적분과 확률 통계가 꼭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래서 아예 야 수학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에 몇 과목들이 있는데 수학 과목은 보험 수학이라는 요 파트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과락을 매라는 정도로만 그렇죠 적당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 대부분 시험 떨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보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보험 수학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수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어느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고 단계를 밟아가면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데 대부분이 보험 수학 공부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적당히 몇 개의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찍어서 풀려고 하다가 과락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예 시험에 탈락한 학생들이 많답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 세 과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테니까 강의만 잘 따라 들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보험 수학 시험의 점수를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점수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보험 수학이 또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험 수학의 커리큘럼을 보면 자, 소위 요 이자론 그리고 생존 분포와 생명표 그리고 생명보험의 NSP, 자, 그리고 생명연금, 자, 순보험료, 책임준비금, 또 영업보험료와 또 책임준비금 2. 자, 요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2차 시험인 보험 수리학 내용이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 수리학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낼 수 없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학이나 보험 수리학이나 커리큘럼은 다 똑같답니다. 다만 이 보험 수학, 보험 수리학의 약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내용을 객관식화 시켜서 시험을 출제하면 그게 보험 수학이고 여기처럼 주관식 단답형과 논술형으로 보험 수리학, 보험 수리학의 심한 내용까지 다 출제하면 이게 2차 시험 보험 수리학 시험이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보험 수리학은 우리가 보험 수학을 잘해야 보험 수리학을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연금 수리학은 완벽하게 보험 수리학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는 그런 학문이랍니다. 그래서 요 두 과목은 우리가 2차에서 주관식 단답형과 논술형으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잘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보험 수학 준비할 적에 공부를 제대로 기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형성해 놓아야 된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1차 시험 보험 수학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이자론 그리고 생존분포와 생명표 그리고 생명보험. 사실은 요 세 파트가 거의 60에서 65%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물론 나머지도 다 중요한데 요 파트에서는 한 35%에서 40%. 자, 요 정도가 보통 시험에 출제가 되어진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보험 수학 시험을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 개의 여러분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핵심적인 내용만 찝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수학은 아까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를 무시하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는 여러분들이 아주 전혀 보험 수학을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초에서 시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심화된 내용까지 그리고 철저한 개념을 먼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를 시킬 거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사정없이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보험 수학을 통해서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을 우리가 공부할 정도의 수준만큼은 철저한 개념 정리와 이해를 시킬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기출문제 분석, 여태까지 우리가 출제된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까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까지 요 하나의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풀이, 개념 정리 이해, 그리고 수준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부터 어떤 형태의 보험 수학 시험이 출제되더라도 이런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차후에 공부할 2차 보험 수리학 시험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 보험 수학을 강의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이 그렇죠. 고등학교 이과 수준으로서 미분적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들은 요 1번은 패스하고 확률 통계부터 시작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확률 통계나 또는 수리 통계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요 1번과 2번 둘 다 패스를 하고 바로 보험 수학 본론 강의만 들으셔도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확률 통계 정도 말고 대학 수준의 확률 통계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요 2번부터는 꼭 수강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미분적분, 확률 통계, 보험 수학, 보험 수리학, 연금 수리학까지 여러분들이 계리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요 단계가 그대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포기를 해버리면 결국 시험에서 수학 때문에 그쵸 계리사 시험을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공부하시는 학생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꾸준히 듣고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시험을 처음 그쵸 이 계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도 반드시 수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단계를 우리가 쭉 밟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진행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우리 Q스타디, 그쵸? 선생님이 강의한 이 강의를 보면 강좌 수가 무지하게 많답니다. 자, 과목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평균 60에서 과목마다 70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의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분적분이나 확률 통계를 이런 적분을 뭐 7강 내지는 뭐 15강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핵심 강의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자, 선생님 강의는 60에서 70강으로 강좌 수가 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짐없이 그 단계를 밟아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고민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강의 수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순차적으로 착착 잘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몰라서 고민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몰라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해야 될 시간들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강좌 수로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20강 미만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세한 강의를 듣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실제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훨씬 더 빨리 수학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모든 내용을 모든 단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저 심화된 수준까지 빠짐없이 강의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지방에 계신 학생들이 여러분 그쵸 계리사 학원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이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적어도 보험 계리사 수학은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진행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자, 여기 definition 1, 즉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물어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이 단원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의 이 수렴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요 정의 자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x는 a가 아니면서 요 x가 a에 한없이 접근할 적에 자, 그러면 x는 한없이 a에 접근할 적에 이 fx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랬죠. 자, x는 a에 한없이 접근하고 fx는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x 화살표 일대의